안녕하십니까. 동산동 Q&A 공부방 동화생입니다. 네, 학생한테 밑줄을 치라고 했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렇게 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밑줄 치기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전에 한번 찍은 것 같은데, 이제 밑줄 치기 공통 방법, 체크법, 기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밑줄을 치면 기호들이 있어요. 이렇게 밑줄도 종류가 밑줄이 몇 가지 종류를 보통은 이렇게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치는 거 한 가지, 이렇게 중요한 거 이렇게 치는 거 한 가지, 그죠? 두 줄 치는 것도 한 가지. 또 하나는 뭐였어요? 밑줄 대신에 이렇게 내용을 꺾는 방법 한 가지, 이렇게 꺾는 방법 한 가지, 박스로 묶는 방법 한 가지. 그쵸? 가지수를 다양하게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밑줄을 치던, 세모를 치던, 그 다음 세모도 치고 역삼각형도 칠 수 있죠. 저는 접속사는 다 역삼각형 치라고 그러는데, 이쪽도 연관이 되니까. 세모도 치고, 네모도 치고, 동그라미 치고, 또 뭘 수 있어요? 별도 칠 수 있고. 자, A에서 B의 관계면 이렇게 화살표도 칠 수 있고. 자, 이걸 높아졌다, 낮아졌다, 이렇게도 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를 통해서 쳐놓으면 시각화되고, 그죠? 눈으로 잘 보이니까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칠까라고 자꾸 물질을 추면서 연구를 하셔야 되고요. 펜의 종류를 보면 제일 처음에는 샤프로 칩니다. 보통 좀 새카매지는 단점이 있지만, 지우지 않더라도 살짝 치고, 또 연필을 치기도 하고, 이 색연필 중에서 여러 가지 깎으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거, 얇은 거 있으면 단단한 거 색연필. 이거는 잘 번지지 않아서 그걸로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볼펜도 치고, 형광펜도 치는데, 그 다음에 색연필도 치고, 색연필. 그 다음에 어떤 분은 네임펜, 검은색. 그였더라. 사인펜으로도 칩니다. 그러니까 치는 종류만 하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색연필, 사인펜, 7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볼펜만 달리 읽어도 7가지인데, 여기에다가 색깔을 달리 하잖아요. 그러면 볼펜 3색, 형광펜, 이렇게 사인펜, 색연필, 이렇게 치면 한 10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볼펜 색깔만.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색깔을 고정시키는 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노란색 계열은 뭘 치냐면 보통 용어나 개념을 씁니다. 흐려서 잘 안 보이니까. 노란색은 용어나 개념. 그러면 녹색은 뭐냐면, 녹색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을 씁니다. 녹색 그림, 중요 내용을 많이 쓰고, 노란색은 용어나 개념을, 녹색은 중요한 개념. 자, 그 다음 파란색은 뭘 치냐면 질문할 거나 논란이 될 만한 거, 더 공부할 거, 파고들 걸 칩니다. 질문할 거. 그러면 빨간색은 유일하게 뭐만 칠 것 같아요? 빨간색은 틀린 거. 시험 나올 것만 칩니다. 자, 그런데 이게 노란색, 녹색, 파란색 이렇게 중복돼서 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빨간색 형광펜으로 시험 나올 걸 쳤는데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파란색, 중요하다 그러면 녹색, 아니면 파란색, 이렇게 색연필, 이렇게 볼펜으로 밑줄을 또 추가로 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색깔을 고정시켰을 때 나중에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자기가 쫙 보면 개념만 보자 그럼 노란색 쫙 보고, 중요한 거 보자 그럼 녹색 쫙 보고, 질문이래야 좀 어려운 거 동화생한테 질문할 거 보자 그럼 파란색 쫙, 그럼 빨간색은 시험 나올 거 쫙. 그죠? 아니면 이 빨간색을 시험 나온 걸 안 치고 이거를 틀린 거를 치고, 시험 나올 거는 빨간색 색연필로 다 일관되게 다 칩니다. 중요한 거 나올 수도 있고, 노란 거 나올 수도 있고, 파란 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광펜하고 볼펜에 이렇게 그 역할을 나누어서 하기도 합니다. 이게 공부를 하다 보면 저절로 생기기도 하는데, 이렇게 체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검은색으로만 쭉 치죠. 이제 연습을 하면, 나중에 검은색으로 연습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됩니다.
다음에는 이제 반복을 할 때 용어를 보고 용어 보고 전체 읽는데 2번, 중요한 구절 모르는 거 찾는 거 2번, 문장으로 보는 거 한 3번, 표나 그림 한 2번, 이런 것들을 다 목차에다가 정리하는 거 한 2번, 한 번. 이것들을 또 나중에 요약 노트에다가 정리해서 쓰는 거 또 한 2번. 그러다 보면 이걸 틀린 문제가 발생하면 이걸 전부 다 오답 노트에다 정리하는 게 한 2번. 이 오답 노트를 쓰다 보면 이게 틀린 것들이 모여져요. 그럼 테마식으로, 주제식으로 잘 정리하는 게 또 한 번. 그런 다음에 이걸 다 주관식으로 내가 설명할 수 있게 이렇게 정리해보는 게 한 번. 이렇게 단계별로 보게 됩니다. 읽을 때. 자, 그런데 아이들이 읽을 때 그냥 읽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것이냐, 중요한 거냐. 그러면 기본 개념이냐, 아니면 공식이냐, 아니면 요것들을, 이 중요한 것들이 목차와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 생각해보면서 항상 읽어야 되고요. 또 궁금한 것은, 중요한 건 무슨 색으로 친다 그랬죠? 녹색. 궁금한 건 무슨 색으로 친다 그랬죠? 파란색. 그래서 질문을 여기다 글자로 써도 됩니다. 이거. 그 다음에 내가 이걸 더 이렇게 공부해야지. 이거 하면서 이것까지 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게 나오면 무슨 색으로 치라 그랬죠? 모르는 것. 나 하나도 이거 모르겠다. 모르는 모르니까 궁금하니까 파란색 쳐도 됩니다. 파란색. 근데 한 줄로 정리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모르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써줄러 쓰면서 정리하는 겁니다. 체크법입니다. 쓰는 것도 궁금한 이유를 쓰든지 궁금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쓰든지. 그다음에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무슨 색이죠? 빨간색.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에 나오면 어떤 식으로 응용될까라고 이렇게 써주는 게 응용 방법이고, 틀렸던 것도 무슨 색으로 쓰죠? 빨간색. 그래서 오답 내용을 문제 풀고 틀린 걸 간단하게 그 책 내용 옆에다 빨간색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해할 것, 암기할 것으로 나눠서 암기가 더 중요하고, 암기 먼저 하고 이해를 하더라도 이해 암기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고르기만 해요, 애들이. 이렇게 고르기만 해서는 안 되고요. 이걸 연결해요. 이거랑 이렇게 연결한다. 그럼 총 주제가 뭐다, 이렇게. 이 주제 연결해서 한 달랑 이거 중요하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 연결 고리를 보면 이건 주제고 이거는 설명이고 이거는 적절한 예시고 이건 비판이구나 하면서 이 구조가 보입니다. 전체 연결을. 그래서 연결을 꼭 해봐야 되고, 이 연결을 하면서도 이것들이 사실인지 팩트인지 아니면 어떤 주장이나 의견인지도 구분하시는 게 필수적이고, 또 이거는 추상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인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인지 구체적인 모습으로 구분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이렇게 큰 흐름에서 여기서 무슨 문제 나왔는지, 이렇게 여기서 무슨 문제 나왔는지 나중에 추가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과 관련돼서 그러면 요거랑 조그마한 거 관련돼, 요거랑 관련돼,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고구마 줄기 뽑듯이 이게 뭐라고요? 하나가 쭉 딸려 나옵니다. 네. 이해됐나요? 네. 밑줄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더럽게 여러 번 봐라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책은 깨끗하게 여러 번 보여야 되니까 깨끗하게 보고 차라리 노트에다 써라 뭐 이렇게 하는데 쓰기가 힘들죠. 자, 그런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제 3등급 이하는 다 더럽게 봐요. 더럽게. 왜? 책이 너무 깨끗해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더럽게 보세요. 자, 그럼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봐야 되는 건 언제요? 1등급 테스트용 이렇게 하세요. 자, 횟수를 몇 번 보냐고 뭐 사람들이 물어봐요. 기본이 25번입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 25번 정도를 봐야 책을 마스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실험하면서. 그러니까 지우개를 사용해갖고 막 샤프로 치고 지우고 지우개 똥 생기고 그러는데 지울 시간도 없습니다. 지울 시간에 한 번 더 있지 차라리. 그쵸? 자, 그러니까 밑줄 치는 거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가 규칙을 정해서 속도 있게 연습하다가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 그냥 하는 게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규칙을 정해서 요렇게 저렇게 요 색깔 저 색깔 풀 체크하면서 생긴 겁니다. 네. 그러면 나중에 한목에 보기가 편해요. 그러면 여러 번보다 암기가 되고 암기를 되는데 그거를 체크해서 이렇게 연결하니까 이해가 잘 돼요. 그러면 수준이 달라지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마음에다가 펜 하나 꽂아야 되는데, 그죠? 네. 이 펜에다가 치는 밑줄 치는 걸 가르쳐 드린 겁니다, 지금.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가장,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색깔을 쓰시던, 아니면 이 표시를 하시던,
본인이 이 표시를 연구해서 하면 굉장히 나중에 빨라지고 기억이 잘 되살아납니다. 왜 그러냐면 나중에 EBS를 고3 때 가시면 한 달에 일주일에 책을 한 2권 정도 양을 푸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정상적인 분량을 풀게 되는 건데 일반적으로 점수 N만큼 나오는 애들의 일반적인 분량이 일주일에 2권이거든요. 그래야 2등급 이상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8권을 받고 8개월에서 8개월 보면 이걸 다시 보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네. 근데 이렇게 밑줄 쳐놓고 체크해 놓으면, 자, 생각나죠? 이렇게 수업할 때? 네. 네. 체크한 걸로 생각나죠? 예, 예. 생각나나요? 요 체크 모습, 이 자기 볼펜감 모습만 봐도 자기 공부했던 마음의 길이 떠오릅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자, 이렇게만 쳐야 되나? 그럼 돼요. 근데 머릿속에서 왼쪽 귀로 들어갔다 오른쪽 귀로 슉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차라리 밑줄 필 때는 저는 그렇게 얘기하라고요. 그냥 치지 말고 이렇게 치라고. 이렇게 해서 동그라미 치고.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네. 두 번째 방법은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읽고, 다시 이렇게 거꾸로 읽고, 다시 이렇게 읽고 나갑니다. 중요할 때는. 네. 자, 어떻게 읽는 거냐면, 이렇게요. 자, 반복해서 단계는 용어 구절, 물어, 그림, 목차, 욕체, 너너트, 테마노트, 주관식, 테마노트, 요단노트, 곡차, 목음, 그림, 문장 구절, 용어, 글을 이렇게 해요. 네. 이해됐어요? 네. 자, 여기서 볼펜이 중요하면, 샤프, 연필, 볼펜, 형광펜, 삼각색, 삼색펜, 형광펜, 볼펜, 샤프, 연필인데, 그죠? 만약에 요 두 개, 너무 많다. 이렇게, 동그라미와 화살표가 중요하다면, 밑줄 세모, 네모, 동그라미, 화살표, 동그라미, 화살표, 고조, 이렇게요. 이렇게 겹친 부분으로. 이렇게 푸는 방법도 두 번째 밑줄 치는 방법입니다. 세 자, 번째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밑줄을 쳤을 때 이렇게 단어를 빠르게 많이 골라서 이거 2개 비교해서 지우고 이거 2개 비교해서 비우고 이거 2개 합쳐갖고 다른 단어로 써놓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지우는 경우입니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주제만 밑줄 딱 치고 이 가지에서 관련된 거 이렇게 뽑아서 주제에다가 매다는 겁니다. 뭐 이게 뭐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 밑줄 칠 수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봐서 이걸 알 수 있는, 그죠? 수많은 방법들을 생각을 해내면 머릿속에서 그게 체계화되고 정리가 됩니다. 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어떤 70대 형님이 자격증 시험하는데 책을 몇 번 읽었다고요? 100번. 100번을 보니까 형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걸 통째로 자기가 쓸 수 있대요. 그죠? 네. 자, 10번까지는 힘들어요. 20번까지 힘든데, 이 20번까지 읽는 시간하고 100번까지 읽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80번 읽는 시간하고. 가속도가 붙어요. 공부는 뭐가 붙는다? 가속도. 가속도. 몇 배? 300배. 300배 이상. 능력이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밑줄을 열심히 치고 있는 훈군, 네. 훈군을 위해서, 동아쌤이 아까부터 1시간 고민해가지고 어떻게 해줄까 하다가 만들어서 선물로 드립니다. 네. 사력을 다해서, 그죠?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씩 한번 써보시고 기적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훈군이 열심히 볼펜을 치는 걸 성원하기 위해서 상군도 이틀에 하루 정도는 볼펜 한 자루를 쓰는 걸 한번 시도를 하면서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면 알겠습니다. 같이 기적을 만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근데 상군 스타일은 이틀에 한 자루입니다. 네. 근데 넌 스타일이 없습니다. 예. 훈군은. 예. 그러니까 그냥 치세요. 믿고 네. 치세요. 나중에 검은색으로 연습하다가 한 일주일 지나면 한 가지 색깔 더. 또 일주일 지나면 한 가지 색깔 더. 또 일주일 지나면 또 한 가지 뭐 필기구 더. 이런 식으로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네. 동화쌤의 밑줄 치는 법이었습니다. 아들, 이거 듣고 어떤 생각이 들어? 그래도 줄치고 또 복습하는 사람한테는 중요한 것 같아요. 듣고 중요한데 아들을 보고 새롭게 하나 뭐 배운 건 없어? 그렇게까지는 없어요. 다 아는 거였어? 아니요, 좀 알았어요. 제일 감동적인 건 뭐야? 네? 제일이요? 제일 인상 깊은 거. 없어? 반복 획수와 단계. 어려운데. 상구는 뭐가 제일 인상 깊어?
그냥 뭐랄까 그냥 재능이라는 게 사실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하냐 안 하냐 차이고. 오. 네. 훈구는 뭐가 이거 보고 인상 깊어? 예, 300배 빨라지는 게 자, 300배. 마음 안에, 이 마음에 뭐만? 편안함. 펜 하나만 꽂으면 기필코 달라집니다. 파이팅. 네.